안녕하세요, 오승윤입니다. 새로운 컨셉의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거 재밌죠? 베스트 5 스피커. 이 기준이 어떻게 잡느냐, 또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만 사실 이거 자주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좀 있고요. 오늘 얘기는 이 소리샵에서 구할 수 있는 베스트 5.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베스트 스피커의 조건이 기준이 또 선정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이거를 준비하면서 스피커 선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베스트 스피커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5가지 정도로 뭐가 베스트인지 그 기준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가격이 비싼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은 아니라는 건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첫째는 가격인데, 가격이 절대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비싼 스피커 중에도 그렇게 가격만큼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제품도 있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절대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 가격에 대한 기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성이에요. 스피커가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렇고 누가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고 나서 여러 스피커의 덕목들을 고루 갖추는 거, 이걸 저는 보편성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이런 소리가 나야 돼 하면서 본인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집어넣어 기반을 잘 갖추고 난 후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이 제품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 이게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그래서 보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일단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미성이에요. 이 오디오라는 게 이게 무슨 업무적으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듣는 스피커인 경우에 특히 그런 제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애착을 갖고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스피커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좋은 점들이 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음악을 항상 매개로 하는 게 스피커니까, 듣다 보니 점점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다른 걸 또 찾기 위해서 사용자가 또 여러 가지를 구사해보고, 이런 취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스피커의 또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운드만이 스피커의 모든 건 아니에요. 스피커라는 건 특히 여러 앰프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용자를 대면하고 있는, 어떤 스피커는 사용자보다 키도 크고 전면에서 나를 딱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상물이란 말이에요. 작은 스피커들도 있지만 그 스피커하고의 교감, 그러니까 오디오 컴포넌트 중에 가장 사용자하고 교감이 많은, 그래서 그 디자인이나 어떤 색깔, 만듦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그런 오디오 컴포넌트가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용자한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품을 갖고 싶은 그런 제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앞의 내용들 전부 다 합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번 샀다가 다시 또 사고 싶은 그런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들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최소한 있으실 텐데, 어느 날 그 스피커를 잘 듣다가 방출이 됐는데 다시 생각이 나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왜 그 좋은 스피커를 왜 팔았을까 하면서 다시 또 드리고 싶은 스피커, 그게 또 좋은 스피커의 어떤 표식 같은 겁니다. 이 5가지, 가격, 보편성, 취미성, 스피커의 완성도, 그리고 다시 사고 싶은 스피커냐, 요것만 잘 이렇게 표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셔도 내가 사고 싶은 스피커, 나하고 잘 맞는 스피커 브랜드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샵 내에서 할 수 있는 5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순서는 ABC 순으로 할게요. 첫 번째 스피커는 오디오 벡터입니다. 오디오 벡터의 R6 아르테. 이 스피커는 오디오 벡터 내에서도 최상위는 사실 저 R11이라고 상징적인 제품이 있어요. 그 몇 개 안 돌아다니는 제품이고, 실질적인 하이엔드는 R8인데, R8은 이제 8,000 막 가격이 억대에 가까운 실질적인 플래그십이라고 봤을 때, R6 이 아르테 버전이야말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의 끝까지 오디오 벡터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오디오 벡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오디오 벡터의 이 R 시리즈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오디오 벡터의 시작 자체가 북유럽 특유의 감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거기서 여러 형태들이 나왔지만 그 덴마크 스피커 중에서도 미국식 하이엔드에 접근한, 꼭 그 미국을 의식한 건 아닌데 실제 현장음을 내려고 노력을 한 그쪽에 가장 가까운 브랜드 중에 하나가 오디오 벡터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하고 단순한, 이게 북유럽 가구 디자인의 어떤 포맷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과다하거나 사람을 압도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가장 현장음에 가까운, 실제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그런 걸 추구한 브랜드입니다. 그런 스피커의 거의 최상급을 보여주는 스피커가 R6 아르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찌감치 디자인을 뒤쪽을 슬림하게 이렇게 만든 류트형 구조를 만들면서 현장에 대한, 실제 현장의 스테이징을 구사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고, 8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런 모듈형 스피커라는 특이한 발상을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플랫폼의 유닛과 기타 내부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각 여러 단계를 둬서 만든, 그래서 크게 3가지 단계로 옵션을 둔, 옵션이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옵션의 그 반경에 따라서 3가지 옵션이 있죠. 그래서 그 옵션이 다 들어간 버전이 이제 아르테 버전인데, 저도 웬만하면 이 스피커는 아르테 버전을 구매를 하셔라 라고 추천을 하는 게, 바로 밑에 아방가르드와의 사운드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명칭만 다르지 저희가 미국식 하이엔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옵션들이 다 있어요. 뭐 프리덤 그라운드, 그 다음에 사운드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스테이징이 잘 떠오르게 만든 그런 디자인과 성분들, 그리고 진동을 최대한 억제한, 그리고 내부에는 그 소위 극저온 처리한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시행해서 제작한 그런 제품입니다. 겉에서 보면 이렇게 스피커 유닛이 3개밖에 안 보이는데 리본 트위터와 밑에 2개 똑같이 생긴 6.5인치 그런 구경의 미드 베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위에 게 미드레인지고 아래쪽이 우퍼고요. 서로 다른 대역을 재생하고, 안쪽에 보면은 아래쪽을 향한 우퍼 또 하나 있고 8인치짜리 아이소바릭 유닛이 또 비스듬히 있고, 뒤쪽을 향한 3인치 또 앰비언스 미드레인지가 또 있어요. 유닛이 그렇게 하면 총 6개죠. 유닛 6개 사용해서 4.5웨이를 재생을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스피커입니다. 근데 나오는 소리는 단단한 일체감과 특유의 뒤쪽을 포근하게 감싸오는 베이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스피커를 표현할 때 달콤한 현장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많지도 않고, 이 사운드 자체를 이해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잘 다듬어진 그런 스피커가 바로 오디오 벡터의 R6 아르테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두 번째 스피커는 역시 바워스 앤 윌킨스, B&W의 여러 제품 중에 802의 D4 버전, 현재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이 이제 D4 버전이죠. 바로 위에 상위에 801 D4가 있지만, 뭐 물론 801이 여러 면에서 대역이나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는 더 우수하지만, 대한민국의 일반 가정 사이즈를 감안하면 이 8인치 우퍼를 가진 802 정도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일즈는 802가 좀 더 많이 팔린다고 알고 있는데, D4 버전에서도 아마 똑같은 비율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알려진 바대로 B&W의 이 800 시리즈들은 80년대부터 스튜디오 모니터로, 클래식 음악 녹음할 때 쓰는 모니터로 활약을 많이 했고요. 버전 3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홈오디오 쪽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D4 버전이 되면서는 모니터의 역할은 상당 부분 그 원래 기본 소양을 갖고 있지만 홈오디오에 사용하기에 버전 1, 2, 3보다 훨씬 듣기 좋은 그런 스피커로 변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D4 버전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홈오디오로 B&W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D4 버전이 되면서부터의 변화가 꽤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802 D4를 특징 짓는 몇 가지 포인트는 역시 다이아몬드 트위터, 그 성형 다이아몬드로 만든 뛰어난 재생 품질의 트위터, 그리고 D4 버전이 되면서 때 뒤에 대롱, 튜브를 길게 만들어서 고역 특성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3부터 이 기존의 노란색에서 은색, 실버톤으로 바뀐 컨티뉴엄 콘,
이 6인치 미드레인지는 안쪽에 보면 바이오미메틱이라고 해서 이 거미줄 모양으로 만든 자연계의 디자인을 그대로 응용한 그런 서스펜션하고 터빈 헤드, 이 아주 강력한 그런 원통 속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8인치 그 직조한 에어로포일, 이 우퍼의 힘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우퍼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 베이스, 종종 이게 시리즈 이름이 됐죠. 매트릭스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하게 짠 그런 인클로저 구조, 그리고 베이스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일찌감치 분리한 그런 디자인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게 바로 이 BMW의 800 시리즈였습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스피커가 모니터로 활약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낮은 대역이 20Hz 미만까지 내려갑니다. 그건 801도 802도 대역의 특성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802에서 저음을 즐기는, 단순히 다이나믹 쿵쾅거리는 느낌도 그렇지만 그 낮은 음이 잘 들리는 그런 대표적인, 이 가격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이 들리는 스피커 중에 하나라는 것도 이 스피커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그 소리샵 내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가 802 D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EF의 블레이드 2죠. 이 스피커를 소리샵에서 빠뜨릴 수 없죠. 뭐 종종 따로 별도로 다루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뭐 블레이드 2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블레이드 2를 간단히 요약하면 BBC의 원료가 됐던, BBC 유닛을 공급했던 그 KEF의 시작, 그리고 작은 통 속에서 엄청난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기원을 이룩했던 KEF의 그 엄청난 베이스 구사력, 이거를 신형 유니큐 드라이버, 12세대까지 온 유니큐 드라이버와 조합을 했다는 점에서 그게 이 블레이드 프로젝트의 어떤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얘기하지만 원래 KEF의 50주년을 기념했던 스피커이기도 하고요. 포인트 소스 드라이버라고 해서 처음으로 측면으로 우퍼를 낸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 스피커 인클로저 내부의 시작점은 똑같은데 정면으로는 트위터 미드레인지 유니큐 드라이버가, 그다음에 측면으로는 4개 우퍼가 서로 움직이는 힘으로 서로 에너지를 줄여서 좌우 측면으로 진동을 한다거나 이런 걸 없앤,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이라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방식을 도입해서 그렇게 6.5인치 4개 우퍼가 동시에 동작을 해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게, 사실 그런 게 이 블레이드의 어떤 디자인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특유의 전체적으로 그 고강도 폴리우레탄으로 전체 바디를 만들고 이걸 칼날 모양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제 블레이드라고 부르지만, 뒷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곡면으로 되어 있는, 앞면에서 보면 굉장히 슬림한, 그리고 아치를 그리는 특히 뒷모양,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어떤 조형미를 갖기도 하지만 사운드적으로도 다 의미를 갖는 그런 구조의 KEF 역사상 가장 그런 디자인을 갖춘 그런 스피커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종종 언급하지만 이 스피커의 포인트는 토인을 어떻게 주고 어떤 공간에 어떤 멋을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피커로 변신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스피커죠.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윌슨 오디오의 샤샤 V죠. 이 스피커는 잘 아시겠지만 버전 A까지 약 25년이 넘게 생산을 했던 그 와트 퍼피를 단종시켜 가면서 그 후속 모델로 개발한, 그래서 와트 퍼피의 후광이 그대로 실려 있는, 사실은 지금은 와트 퍼피보다 살짝 규모가 커져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와트 퍼피가 윌슨 오디오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샤샤야말로 전체 시리즈의 한 중심에서 윌슨 오디오 사운드를 그대로 간직한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샤샤 V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샤샤만 해도 이 V가 벌써 네 번째죠. 1, 2, DW, 그 다음에 V 버전. 4세대 버전의 샤샤가 됐는데, 이 스피커가 갖는 의미는 이 V 버전, 그러니까 저 위로 가면 이제 크로노소닉, XVX, 알렉시아, 알렉스, 이런 제품, 상위의 엄청난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그대로 내려와 있는, 굉장히 윌슨 오디오 내에서도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제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디는 와트퍼피의 후계기답게 이제 투바디로 되어 있고, 유닛 구성이 독특하죠.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전부 펄프 페이퍼,
그 종이 소재로 만든 그런 구경이 넓은 미드레인지와 우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드레인지는 뒤쪽을 개방시켜 놨고 트위터는 뒤쪽을 밀폐시켜 놨어요. 소위 그 V 버전 CSC 트위터죠. 카본으로 체인버를 만들고 뒤쪽을 밀폐시켜서 만든 윌슨 오디오의 가장 진화된 그런 트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윌슨 오디오의 현재 그러면 그런 페이퍼콘으로 만든 미드레인지 이하의 그런 낮은 대역의 소리들, 그리고 역대 가장 디테일하고 첨예한 사운드, 이걸 대표하는 모델이 샤샤 V입니다. 윌슨 오디오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제품에만 있는 그 자사에 직접 미네랄과 여러 플라스틱 성분들을 섞어서 만든 부위별로 밀도와 성분이 다른 S 머티리얼, X 머티리얼, V 머티리얼, 그게 배풀에 쓰이고 측면에 쓰이고 진동이 가장 많은 부분에 쓰이는 X 머티리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이 V 버전이 되면서 이 투바디인 아래쪽과 위 사이에 거기에 진동을 잡아주는 이 V 머티리얼이 들어간 게, 이게 또 기존의 윌슨 오디오 사운드에서 큰 변화가 된, 좀 더 진화한 그런 걸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죠. 대역도 굉장히 넓고, 특히 그리고 이 제품 그 V 버전이 되면서 외부에 커패시터 회사를 인수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커패시터나 네트워킹도 자사 공장 내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원래 본인들이 추구하는 소리에 가까운 그런 제품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 한국 가정에서 가장 쓰기에 좋은, 가장 거의 최고조의 사운드를 내는 그런 사이즈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역시 윌슨 베네시를 뺄 수가 없죠. 윌슨 베네시도 여러 라인업이 있지만 특히 이 피보나치 시리즈 중에서도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제품이, 그리고 가장 가치가 높은 제품은 역시 액트 3 제로. 이 제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윌슨 베네시 스피커의 시작이었어요. 1994년. 그래서 윌슨 베네시가 원래 원료였던 윌슨 베네시의 사운드가 그대로 진화해 있는, 이게 세보면 시작 94년 버전부터 총 6번째 버전이 돼요. 윌슨 베네시 스피커 중에 이렇게 버전을 6개나 만든 스피커는 없었고요. 그게 윌슨 베네시가 이 스피커에 많은 애착을 갖기도 있기도 하지만 이 스피커가 자신들의 사운드에 얼마나 중요한 스피커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는 타이틀대로 ACT라는 말 자체가 어드밴스드 컴포짓 테크놀로지, 이런 여러 재질을 섞은, 사실은 두세 가지지만 그런 걸 새로 섞은 발전된 기술, 새로운 혁신 같은 기술, 그거로 만들었다는 스피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윌슨 베네시 최초의 스피커였으니까 알루미늄 합금과 카본 성분, 이 둘을 잘 배합한 거예요. 앞쪽은 그 두터운 알루미늄 합금, 이 뒤쪽 전체 체인버는 이음새가 없는 모노콕 바디로 만든 그런 카본으로 전체를 감싼 이런 바디로 만든, 그 이전은 없었던, 지금도 유사한 소리가 없는 특유의 공명을 갖는 그런 스피커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재질이 조금씩 진화하면서 버전 1, 2, 지금은 3, 제로. 3는 이제 특별히 제로라고 붙인 게 공진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닛, 그 인클로저가 이렇게 진화한 데 비해서 거기 쓰인 유닛도 그 특유의 방식과 독특한 사운드를 내게 만들었죠. 그래서 트위터는 그 피보나치 패턴, 옆으로 그 감쇄 특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왜곡이나 정제파들을 없앤 구조를 만든 피보나치 패턴을 입힌 그런 트위터가 돼 있고,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똑같이 다 7인치 구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쪽을 테크틱 드라이버라고 부르죠. 이게 아이소테크틱에서 앞에 걸 빼고 이제 테크틱이라고만 부르는데, 이것도 버전 3까지 진화되어 있는 테크틱 3 드라이버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위아래 가상 동축형으로 생긴 그런 미드 베이스 두 개만 있어 보이는데, 똑같이 생긴 7인치가 이렇게 클램쉘 구조로 아이소바릭 구조로 아래쪽에 그렇게 들어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액트3 제로야말로 그 윌슨 베네시 모든 기술이 집약된 최초의 스피커답게 그런 게 계속 진화한 그런 제품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제품에서 윌슨 베네시의 사운드에 전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음원에서 원래 떨려낸 소리 이외에는 공진을 절대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소재와 그런 구조로 만들어낸 그런 원리. 그래서 그 결과로 생겨난 스피커가 음악이 시작되면 스피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뭐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서 윌슨 베리 스피커를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한테도 맞지만 윌슨 베리 소리를 그냥 끝까지 가고 싶은 분들한테도 어쩌면 이 스피커 하나로도 윌슨 베리 사운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에 이제 옴니움, 에미넨스 같은 엄청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훨씬 좋죠. 그만한 공간과 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면 윌슨 베리 사운드는 뭐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완성이 되는 그런 스피커들이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X3 제로로도 일반적인 우리나라 가정에서 윌슨 베리 사운드를 즐기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컨셉에서는 거의 처음이죠. 소리샵에서 구할 수 있는 베이스 스피커 5개. 베스트 스피커를 가격대별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또 10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닌 5개를 딱 골라내는 게 이렇게 간단치는 않아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저도 점수를 매겨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종종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뽑은 5개가 정답이 될 수도 없지만 각자 오디오 파일들이 보면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시라고 이 스피커들을 선정한 이유들과 그 베스트 스피커의 조건 같은 것들도 오랜만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리샵에 가시면 이 스피커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혹은 전에는 그런 줄을 모르고 들었던 분들은 새로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